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6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나누었던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를 좀 두어야 한다.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야기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자칫 오해하면 조금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걸 보면 능력도 없으니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닐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전화 잘해야죠. 나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이런 말들은 제가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할 때마다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성장은 각자에 달렸고 또 각자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젠 아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준 멜 로빈슨의 Let Them Theory라는 책에 나온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이 아직 한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영어 책을 저의 임의대로 번역했다는 걸 밝혀드리고요, 미리. 이 구절들을 멜 로빈슨이 직접 영어로 읽은 링크를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세요. 읽어볼게요. 어떤 문제로부터 누군가를 구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직면하는 것은 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만일 당신이 당사자보다 더 먼저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서 그 당사자에게 자꾸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변화에 대한 거부감만 커지게 할 뿐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이해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판단이나 안타까운 마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당사자는 수치심과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을 느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누구나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만일 누군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 사람의 변화는 당신을 위해서도 혹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본인을 위해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 거야 라고 나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과 걱정으로 했더라도 이런 말들은 결국 판단과 정죄의 말로 들릴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판단과 정죄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압박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켜보는 고통을 감내하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냐면 그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도 어쩌면 많이. 그 사실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사람이 고통당하도록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진정으로 원할 때, 그리고 결심이 섰을 때만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사랑이 쉬운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뭐든지 받아주고 표현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을 배우면서 보니 그런 사랑은 사랑의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사랑의 가장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생각하는 사랑의 끝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고통을 경험하도록 놔두는 것, 괴로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냥 나 모르겠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넌 아파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을 지켜보고 뒤에서 응원하며 나서지 않고 견디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랑의 부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론으로는요, 저도 잘 압니다. 그 누구도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어려운 시간이 없이는 변화할 수가 없죠. 이론으로만 하나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도 잘 알고요. 상담도 잘합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라온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이 높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혹여나 다칠까, 혹여나 실패할까, 혹여나 고통스러울까 하여 가족들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아이 앞에 오기도 전에 미리 치워버리거나 싹을 자르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부모가 나서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주었던 아이들은 갈등을 딛고 관계를 세우는 것을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이든 미리 다 결정됨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결정장애가 됩니다. 늘 제일 좋은 것, 제일 옳은 것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다 결정을 해 주었었는데 만일 내가 하는 결정이 틀리면 어쩌나, 이상하면 어쩌나 늘 불안해합니다. 대학도 직장도 다 결정해 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아이를 기르면서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보다는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 드는 서러움, 변화하는 기술 발전 앞에서 바보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기 싫어 많은 효자들이 관공서에 대신 전화해주고 서비스 센터에 대신 연락해주고 물건 대신 온라인으로 오더해주고요. 심지어는 집에 전구가 나간 것도 전화해서 자식들 불러서 갈아주는 것까지 다 해주게 되니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스스로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도 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꾸중과 잔소리를 젊은 사람에게 들으면서라도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스마트폰을 쓰는 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연습하는 시간들을 그런 고통들을 감내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겠죠. 저도
상담실에서야 기깔나게 여러분이 자꾸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주려 하면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빼앗는 꼴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면, 괴로워하는 나의 배우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슬퍼하는 자녀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제 몸과 마음은 벌써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것이 좀 어렵다라는 기색만 비추어도요, 어서 나서서 해결을 싹 해주고 싶고, 또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 종일 통화를 해준다거나, 그들의 고통을 들어준다거나,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만 계속 들어준다거나,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얼른 사다 준다거나 하는 일은 제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착해서 그러지,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지,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내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그러지, 여러 가지 변명들로 이런 행동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자꾸 반복되고 남을 도와주면서도 저에게 자꾸 기쁨이 소멸되고요, 막상 남들도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또한 오늘 읽어드린 멜 로빈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는 저의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였습니다. 그걸 보며 안타까워하는 제 마음을 제가 어쩔 줄 몰라여서였습니다. 그걸 보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괴로움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성장의 기회를 막고 저의 성장의 기회에서도 도망치는 패턴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을 배려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요. 라는 말을 하며 서로의 성장을 끝끝내 가로막을 것인지, 그 고통은 당신이 겪어내야만 하는 고통, 이 고통은 내가 겪어내야만 하는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고통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지나는 것도 간섭 말고 마음 졸이면서도 전전긍긍 하면서도 견디면서 지켜볼 것인지 저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힘들어도 그게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니, 아니 도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니 정말 신중해야겠지요. 아마 한 번으로는 안 될 거고 시행착오를 매우 많이 겪게 되겠지만, 고통을 마주하는 쪽으로, 각자의 고통을 견디는 근육을 훈련하는 쪽으로 가야겠지요. 쉽지 않지만 이런 마음의 결정을 곤고히 하기 위해 저는 오늘 발표합니다. 혹시 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듣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저의 고통을 마주하는 일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막아서는 일을 그만하기로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좀 멈추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도와야 할 일이고 도움이 될 때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서 먼저 도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근데 그 도움이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아마 그것은 좋은 도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도움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고통을 마주하고 감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쁨으로 돕겠습니다. 혹여 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도 돕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달려나가 돕고 해결하고 내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을 최선을 다해 붙잡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저의 일기를 이곳에 쓰게 되었네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 하고 계시다면, 우리 진짜 사랑한다면 고통스럽게 놔둡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